지금은 연습 한번 하시죠. 지금은 진짜 당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은 진짜 당진시 화이팅! 여러분, 근데 여기가 당진이 좀 좁은가 봐요. 저기 밭 지나가지고 저쪽 길 건너까지 저러고 있으니 우리 어기구 의원님 좀 넓은 땅 잡으시지. 여기가 그래도 넓은 데라고 잡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당진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처가 우리 장인 어른이 충주 분이신데 그래도 충청도에 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꼭 처갓집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암탉은 한 마리 잡으시오? 여러분, 요즘 살기 너무 팍팍하지요? 이게 지방을 가나 서울을 가나 어딜 가나 전부 먹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고 어떻게 좀 잘해보자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6월 3일을 기점으로 지금같이 암울하고 불안하고 정신없는 시대가 아니라 희망적이고 안정적이고 서로 싸우지 않고 미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다시 열릴 건데 여러분의 손끝에 여러분 투표지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이 열어주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까지야 이 3년 동안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졌죠. 경제도 나빠지고 어쩌다가 마이너스 성장, 이 말 성장이라고 붙어서 그렇지 쪼그라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줄어들었다고. 세상에 경제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1분기에 0.2%가 줄어들었다고 하고 특히 내수, 국내 경기, 국내 경제는 2분기째, 6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대요. 이런 일이 외부에 엄청난 충격이 있을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작년 12월 3일에 벌어진 이 내란 사태, 군사 쿠데타, 외국인들이 보면 아니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군사 쿠데타? 군정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라고 해서 실망하고 놀래고 그랬던 것이 충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IMF라든지 이런 심각한 상황 말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 2% 성장을 해도 부족할 판에 마이너스라니. 그러니 우리 골목에 계시는 또 우리 살림살이하는 서민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안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도 줄어들지만 그나마 있는 조금 있는 그 돈도 불안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죠. 여러분도 솔직히 그냥 여러 사람이 쓰니까 얼굴 안 드러나니까 진짜 물어보는 건데 돈 부족하고 돈 쓰기 어려워서 가까운 사람 잘 안 만나죠? 솔직히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이러니
동네 커피점, 빵집, 막걸리집, 이 삼겹살집이 될 리가 있습니까? 또 그 집이 또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막걸리집 주인, 돼지갈비집 주인, 이분들이 또 돈을 못 벌잖아요. 이 경제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정부가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물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군사 쿠데타로 이게 대통령이 쫓겨나고 이게 지금 리더도 없는 이 상태를 빨리 극복하고 그 내란 세력들이 귀환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게 6월 3일의 선거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제일 급한 일은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해야 될 제일 급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 뭐 입에 풀칠을 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뭐시기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얘기를 하면 공정하고 질서 있는 환경 속에서의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지. 방치, 방임, 내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해. 적자생존, 힘센 사람 살고 힘없는 사람 어떡하겠어, 죽어야지.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 자유와 방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시장도 정부가 관여하고 조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조절해서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너무 경기가 과열됐다 그러면 정부가 자유 그러고 내버려두고 알아서 그냥 너무 지나치게 폭발해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이 자유를 올린다든지 부가금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해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불경기가 오면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가 나서서 이자율도 낮춰보고 세금도 좀 줄여줘보고 정부 재정 지원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이상한 행동을 해요. 시장은 자유야 이러면서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무슨 지원을 하냐, 그냥 배 골자. 뭔 추경을 하냐, 무슨 지원을 하냐, 돈 없는데. 무슨 국채 발행을 해, 빚 늘어나는데 이러면서 지원을 안 해요. 국민들이 배가 골아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자꾸 허리띠만 졸라매면 사람이 삽니까? 똑같아요. 지금은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돈이 돌아야 돈이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소비 쿠폰도 지원하고 루즈벨트가 대공황 때 그 쓸데없는 후보댐 만들었잖아요. 후보댐을 삽질해서 왜 만들어요? 그 불경기에 뭐 할 거라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냥 공짜로 돈을 주긴 어려우니까 삽질이라도 해라. 댐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후보댐 만들고 노동자들 자꾸 사용자들하고 싸우는데 힘없어가지고 월급을 자꾸 깎으니까 노동자들끼리 단결해가지고 사장하고 협상해가지고 월급도 올려라. 그래서 노동조합 지원법도 만들고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이게 정부 재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죄송합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이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세금을 자기들이 깎아줘 놓고 부자 세금 자기들이 깎아줘 놓고 정부의 재정이 없으니까 지원하면 안 돼. 그냥 참아. 이러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무능한 정치 집단이 3년 동안 나라 살림을 맡았으니 경제가 살 리가 있습니까? 경제만 망쳤습니까? 민주주의 정치도 망쳤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죠? 나라의 모든 권력 다 국민의 것이죠? 그 권력을 위임받았으니 그들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심부름꾼 대리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이 자기 건 줄 알고 그 권력을 자기들의 가족들 비리를 감추거나 자기의 잘못을 덮거나 심지어 자기 한잔 하는 데만 쓰고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자꾸 국민들이 비난하고 야당들이 자꾸 말리고 이러니까 아예 야당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권력을 그냥 나가 싹 다 100%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게 바로 비상계엄 아닙니까? 이게 나라를 망쳤잖아요. 정치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또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인데다가 지금도 정전협정만 체결한 법적으로는 계속 전쟁 중인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전쟁 중인 나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전쟁할 때만큼이나 많은 군대가 휴전선을 놓고 서로 정말 탱크, 미사일 수십만 합치면 100만이 넘는 군대가 총구를 겨누고 실탄 장전해가지고 쏘기만 해봐라 이러고 저건 눈 부라리고 있어요. 거기다 톡 건들면 전쟁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하려고 북한에 대고 온갖 자극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외환을 유치하는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깨지고 위협받고 있어요. 이러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습니까? 있는 돈도 빼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순매도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지금 무슨 협약을 하려고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전부 다 손살을 치고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답니다. 새로운 접촉은 아예 끊어져 버리고 있는 것도 자꾸 철수하려고 그러고 이러니 여러분 여기 계신 오늘 장날인가 본데 이 장날에도 장사가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경제도 망쳤죠. 안보도 망쳤죠.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외교 가지고 뭐라 장난치던데 우리가 한미동맹 중요하죠? 진영 대결이 심화되니까 한미일 안보협력도 필요하죠?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도 옛날에 우리나라 침략해놓고 침략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하거나 피해 입힌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안 하니까 사과해라. 누가 돈 달라 그랬냐? 진심으로 사과나 해. 하는데 잘 안 하잖아요. 독도가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요. 이런 거는 문제를 삼아야겠지만 그 외에 뭐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이나 기술협력이나 문화교류나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도 싸울 건 싸우고 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나 이 문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은 좀 떼가지고 이런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윈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또 따질 건 따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찬성, 무조건 우리 편, 무조건 반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동맹을 발전시키고 돈독하게 하는 거 해야죠. 한일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죠. 또 한편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들하고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도 좀 팔고 우리 가수들이 중국 가서 노래도 좀 부르고 러시아의 자동차 공장도 필요하면 다시 재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으로 몰빵해가지고 다 원수를 질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용 외교요. 모든 외교의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즉 국익이죠.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해야죠. 우리나라 중심으로. 그런데 맨날 편들고 괜히 실익 없이 몰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제 다 바로잡아야죠. 무너진 경제, 외교, 안보, 평화, 민주주의까지 이제 회복해야죠. 다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장의 길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정부가 유능해야 돼요. 정부 권력을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서 제대로 쓰는 충직한 대리인 일꾼, 여기 어기구 국회의원 같은 훌륭한 국회의원을 뽑고 6월 3일에는 준비된 유능한 충직한 일꾼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이기도 하고 역경이기도 하죠. 잠시 사실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누가 운전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절벽의 계곡에서 굴러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나라이고 위대한 국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온갖 위기들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남북,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쟁, 일제의 침략, 온갖 일이 다 벌어졌죠. 군사 독재.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들의 대부분은 이 나라를 지배하던 기득권자들이, 조금 전에 보니까 어기구 기득권이 있던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기득권자들이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무책임해서 국가적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이때도 이 위기를 이겨낸 것은 기득권자들이 아니고 언제나 힘없는 다수의 백성들,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군사 독재를 물리친 것도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산화해 갔지만 결국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마음 고쳐먹은 잘 먹고 잘 살라다가 그거 보고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개심한 이재명 같은 사람, 어기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서 결국은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IMF 위기가 오니까 그때 온 국민이 집에 있던 금비녀, 금가락지, 우리 자식들, 아들, 딸내미들 돌대, 백일대 받았던 그 돌반지, 백일반지 싹 다 몰아가지고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 세계에서 저 한국 이제 망했네 그러다가 원래 IMF 구제금융 받고 살아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저 나라가 도로 살아나겠다. 세상에 다른 나라는 무슨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위기가 오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전 국민이 금 사모으고 집에 막 사재기하고 매점 매석하고 이러는데 저 나라는 이상하게 반대로 집에 있는 금 쪼가리를 갖다가 나라에다가 내놓네. 저 나라는 되겠다. 이래서 구제금융도 빨리, 외국의 신임도도 빨리 회복해서 우리 다시 살아난 겁니다. 물론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의 지도가 있었긴 하지만 말이에요. 결국 국민이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아니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막 항의하고 이러면요. 딱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불 지르고 부시고 뺏고
때리고 그런 거예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도 휴지 쪼가리 하나가 남지 않아요. 유리창 한 개가 안 깨져요. 얻어맞은 사람은 그냥 꼬지 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힘으로 결국은 싸우고 또 싸워서 현실의 권력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촛불혁명에 성공한 데 이어서 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도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에워싸가지고 우리가 담 넘어가가지고 계엄 해제하도록 돕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해도 국민들이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200명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아서 탄핵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온 국민이 몰려가가지고 결국 파면 판결 받아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국민들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죠. 지금 이 순간도 역사에 기록될 아름다운 빛의 혁명의 순간이죠. 그 응원봉을 들고 퇴근해가지고 주말에 야밤에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은 이 무혈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아름다운 빛의 혁명을 해내는 그런 국민들이 세계 대한민국 국민만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우리 동료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여러분의 이웃들한테 옆을 돌아보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